롯데의 포수는 어디서부터 혀가 다 꼬이네요. 어디서부터 꼬였나. 오래된 일이죠. 사실 롯데 포수 거의 뭐 강민호 선수 떠난 이후에 롯데 포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거기가 시작이에요. 사실 롯데 포수는 강민호부터예요. 네, 강민호를 놓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사실 그 롯데가 강민호를 놓쳤던 그 시점을 보면 이게 이제 서로의 자존심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 싸움 뭐 이제 조금 그런 게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롯데 10년 가까이 포수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롯데가 이제 그간의 포수의 고민을 해서 이제 유강남 선수에게 많은 돈을 쓰고 데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유강남 선수가 기대했던 이상 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니까 다시 이야기가 불거지고 최근에 이제 롯데 포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제 손성민 선수가 지금 손목 부상을 또 당하면서 야 그러면 다시 포수 누가 봐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한 도돌이표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성민 선수도 지금 또 부상으로 빠졌고 어제는 강태율 선수가 선발이었죠. 강태율 선수. 그러면서 지금 저 거의 그냥 폭탄 돌리기처럼 롯데 포수들이 올해는 그 포수에 대한 걱정을 좀 덜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올 시즌 포수로 그 롯데 선수들 나왔던 선수들이 지금 보니까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손성빈, 정복은, 유강남, 서동욱, 강태율, 백두산 선수까지. 사실 이제 뭐 손흥민 선수를 좀 전략적으로 좀 많이 키우려고 하는 눈치고 이 포수라는 자리는 당장 뭐 1년, 2년 해서 키울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느 정도의 노하우와 그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이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강남 선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만한 돈을 줬을 때 그 정도의 가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가 이제 팬들의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이유죠. 롯데는 포수한테 해볼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FA를 놓쳐보기도 했고 FA를 잡아보기도 했고 1차 지명으로도 뽑아봤고 뭐 2차 1라운드 뽑아봤고 다 해봤는데도 뽑아서 심지어 투수로도 쓰고. 그래서 보면 제가 최근에 롯데 포수를 조금 올 시즌 이 선수들 말고도 좀 봤더니 나종덕, 나원탁, 안중열, 김준태, 지시환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왔다 갔어요. 다 왔다 갔어요. 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마스크를 썼었어요. 이거의 정점이 이제 유강남 선수를 FA로 영입한 거죠. 그 전에도 그 포수 시장이 한번 확 떴을 때가 있어요. 이재원 선수 있었고 막 2018 시즌 마치고였을 때요. 그때도 이제 롯데에 대한 이제 롯데가 포수를 영입을 한다. 그때 소문이 그래서 되게 그 시장 많았잖아요. 자체가 규모 자체가 그때 포수들의 몸값이 확 뛰었는데 지금 이전 선수 주전 저 LG 포수 하던 친구는 뭐 간다, 뭐 만다, 뭐 이런 얘기가 1년 전부터 나오고 말했었는데 그게 이제 포수 몸값에 이제 띄우게 하는 그 이제 롯데 그런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FA 시장이었던 것 같고 지금 유강남 선수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유강남 선수가 이제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죠. 와서 이제 10개 홈런을 치고 했지만 수비가 또 기대했던 것도 뭐 그렇죠. 아니네 했는데 올해는 이제 또 부상까지 겹치면서 그리고 유강남 선수 가장 장점이 그 금강근이 잘 안 다치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내구성까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무릎 쪽이니까 또 그리고 뭐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 ABS 유강남 선수의 제일 장점, 유강남 선수님 가장 이게 신나서 리딩을 할 때가 이 이제 프레이밍이라는 그 점수도 높이 줬는데 지금 이제 공격 ABS가 이제 바로 올해 도입이 되면서 아예 그 프레이밍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어진명 팀장이 도움을 주네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봐요. 올 시즌 롯데 포수의 타율이 1할 9푼 3리, OPS가 0.57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이슈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이 포수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지금 10개 구단 포수 자리를 보면 그래도 우리가 다 떠올려요. 그렇죠. 누구? 뭐 SS 정도? SSG도 뭐 이지영이냐, 뭐 김민식이나 누구인지 하지만 대부분 구단들의 이 선수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메인 포수. 근데 롯데는
누구지? 누구였지? 긴가민가? 이런 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뼈 때리네요. 아파요. 순살 되겠다라고 슈퍼챗에는 죄송합니다. 지금 현실이 좀 이렇습니다. 이제 부상이 크고 사실 유강민 선수가 뭐 이거 뭐 시즌 아웃이냐 아니냐도 뭐 한 두 달 전에 또 시끄러웠죠. 이게 또 시끄럽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래요. 롯데의 포수 문제는 지금 유강민 선수가 결국 그 몫을 해줘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지 본인 자존심도 세우고 롯데도 어느 정도 체면을 살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유강민 선수 얘기 나오는 김에 뭐이 롯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결국 투자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투자. 롯데의 가전 그간의 투자들을 좀 봤을 때 과연 이 투자들이 맞았나? 라고 좀 돌이켜보고 싶어요. 최근 한 5년 정도라는 기간을 두면요. 롯데의 투자는 투자는 많이 해요. 투자를 안 한 건 돈을 아니에요. 다 써요. 투자를 안 근데 하진 않았어요. 그 투자가 자, 엉뚱한 데 쓰죠. 아니 그러니까 엉뚱한 결국 거였어요. 우승 32년 동안 그죠. 유일하게 유수를 못 하고 있어요. 있는 포지션에. 패닉바잉. 네, 패닉방이에요. 결국 그 강민호 선수 나갔을 때도 맞아요. 갑자기 또 시장에 뛰어들어서 막 잡아오죠. 선수를 잡아오고 민병헌 선수 예. 거액에 계약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프로야구판에서 이 패닉바이는 팀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지금. 보거든요. 롯데 팬들이 지금 다 열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롯데의 투자는 진짜 누가 이거를 세팅하고 이게 단장들이 이제 바뀌면서 계속 이제 그렇죠. 뭔가 이제 성과를 내고 싶고 그런데 뭘 해보고 싶은데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그 FA 영이 맞아요. 전력을 단시일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과정이니까. 아니 소고기를 사러 가서 과일을 눈탱이 맞아서 싸갖고 왔다고. 명절인데 진짜 또 뼈 때리는 뼈 아프다. 말씀을. 진짜 뼈 아파요. 뼈 아파요. 저는 이 프로야구를 한 18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확실한 건 하나 했습니다. FA 시장에서 선수를 지르려면요 S급에 질러야 돼요. 그럼요. 네. A급 3명 지른다고 아이. S급 아니에요. 우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에게 질러야 되는데 그렇죠. 이 A급 3명 혹은 A급 2명이 팀의 우승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대 FA 시장을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A급 선수 2명 70억, 70억, 140억이면 저는 만약에 S급 선수 우승을 이끌어줄 140억. 수 있는 누가 봐도 이 선수는 우리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줄 수 있겠다는 선수한테 160억 지르는 게 맞다고 그럼요. 봐요.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롯데는 더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FA 영입 과정들을 보면 왜 이렇게 이 돈을? 3명한테 왜 이 갑자기 돈이면 여기다가 이 돈이면 양의지한테 200억 쓰던가. 그렇죠. 근데 돈은 그대로 썼어요 또. 네.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조 사진이 참 많은 네. 많은 그 이야기거리를 남겨두는 FA 근데 좀 영이죠. 사실 170억이면요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럼요.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사례로 다 증명됐잖아요. S급 선수를 잡아서 그렇죠. 우승을 했던 뭐 기아도 있고요. 그럼요. 뭐 NC도 있고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가야죠. 그럼요. 예. NC는 이제 창단한 지 거의 그때 2013년에 했으니까 2020년에 한 7년 만에 한 그럼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결국 효율적인 투자인데 양이지. 돈은 돈대로 쓰고 네. 그게 사실은 너무 뭐, 아쉬워요. 예, 네. 92년에 우승을 하고 못한 이유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가끔 기회 되면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조금 그 업계에 있는 분 물론 이제 뭐 그룹에서 내려오신 단장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시장을 보는 눈이 별로 없었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다급해서 엄한 데다가 돈을 엄한 자꾸 네. 쓰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팀의 육성도 잘 안 됐고 전력 보강도 되게 안 됐고 그렇습니다. 선수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네. 예. 그게 계속 되풀이됐는데 그 어제 저 드래프트 보고 롯데 단장 참 잘생겼더라. 오, 다들 그런 박준혁 얘기했죠. 단장 분들 많이 박준혁 있더라고요. 단장 다 그런 얘기했죠. 네. 네. 박준혁 단장이 원래 네. 그 롯데 홍보팀 시절부터 네, 맞습니다. 저 말단 사원부터 올라가고 지금 그 맞아요. 단장까지 왔는데 중간에 한번 나갔다 왔죠. 롯데 이러면 안 네. 된다고 나갔다 온 사람. 네. 커피집 맞아요. 바로 잡고. 네. 잘 그거 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박준혁 단장은 그 동안에 이제 그 단장님들과는 좀 다르지 그렇죠.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저도 눈치 갖고 보고 있어요. 네. 막 이러고 막 당장에 뭐가 급해가지고 패닉 바잉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읽고 싶은 댓글들이 많은데 읽지를 못하는데 결국 그래요. 이 프로야구 롯데를 보면 이제 뭐 포수 얘기를 하다가 지금 FA 얘기로 갔지만 롯데를 보면 이 FA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는 결국 윈나우거든요. 그럼요. 윈나우. 근데 롯데의 최근 그간의 행보를 보면 마지막에 되면 결국 9월 이후에는 우리 젊은 선수들 성장 어떻게 많이 하고 이쪽으로 가요. 네. 그게 참 아쉬워요. 32년이라는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렇죠. 예, 예. 뭐 LG는 왜 됐고, 오랜 29년 동안에 이걸 끌고 이런 거를 계속 좀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특히 투자라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가 29년 만에 우승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가장 오래된 롯데만 팀은 남았어요. 롯데만 남았습니다. 92년. 92년. 92년에 최근에 우승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롯데 포수라는 자리가 결국 안에서 결국 해결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유광현 선수가 자기에게 기대를 건 롯데에 대한 보답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성빈 선수 같은 이런 전문 선수들이 더 건전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강해서 그게 외부에 누구하고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이런 탄탄한 전력이 돼야 돼요. 저는 그나마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건 김태형 감독이 오셨고, 네, 저도. 네. 그리고 우리 저기 배터리 코치, 네. 강성호 코치. 강성호 코치. 강성호 코치 원래 롯데 맞습니다. 출신이거든요. 네. 또 포수 그동안 육성을 잘했으니까 아마 올해는 뭐 좀 어렵겠지만 곧 이 롯데 포수난이 예전에 그랬지 이런 얘기로 이야기거리가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그냥 손성빈 선수가 성장하기를 좀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1차 지명이었잖아요. 뭐 그 전에 1차 지명 좀 이게 있었으니 강태우 선수도 사실 찾아보니까 1차 맞아요, 지명이잖아요. 1차 1차 지명이고 그 전에 뭐 투수로 바꿨지만 나종덕 선수도 그렇죠. 1라운드 뭐 이 정도였으니까. 네. 그게 1차 지명이 그 저기죠. 저 손성빈이 1차 지명이고 2차 1번이 김진우, 3번이 나승엽. 네.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팬들한테 괜히 했나요 제가? 괜히 했나요 제가? 알면서? 사실 지금 손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이 이제 중요한데 경험을 일단 좀 많이 쌓았고 이게 지금 손목이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 저 결과는 제가 못 들었는데 이 손성민 선수가 이제 또 그 문제도 해결을 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 선수의 성장을 또 할 수 있게끔 옆에서 김태형 감독이 또 포수 네. 쪽에서는 또 잘 이렇게 선수를 성장을 시키고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사령탑이 왔으니까 뭔가 이 강민호의 그림자를 네. 언제적 강민호입니까? 휴밍님이 보고 배우 선배가 없네요라고 하지만 김태형 감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포수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앞서 어떤 분이 슈퍼챗에 그거 올리셨죠. 용덕한, 장성호 이런 선수도 네.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죠 아까. 네, 그렇습니다. 참 지나고 보면 그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강민호를 떠나보내는 게. 아니 저는 정답은 거기에 있어요. 네, 거기서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네. 네. 자존심을 좀 찾겠다고 이제 거기서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네가 나가봐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면 큰일 나요. 이런 것도 하죠. 하여튼 순간의 선택이 많은 것들을 오랫동안 10년을 힘들게 했잖아요. 네, 10년. 네. 특히 야구단은 제가 있으면서 그런 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한순간의 선택이 이 맞아요. 팀의 운명을 확 바뀌어버리는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르실 때는 S급을 지르세요. 대박을 그래요. 포수가 참 뭐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고민이 많아요. 맞아요. 육성이 워낙 오래 걸리는 포지션이니까요. 지금 뭐 SSG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결국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이유래 선수를 선택한 그러니까. 거는 네. 앞선 이제 픽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1라운드에서 투수 카드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러니까요. 포수를 데려왔거든요. 어제 저 SSG 팬 네. 저희 저녁 먹을 때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더군요. 저희 사무실 SSG 팬은 투수를 버리고 투수를 뽑았어야지 왜 포수를 투수를 버리고 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어제 이번 드래프트 때 또 김태형 감독이 잘 봐둔 그 부산고등학교 포수를 뽑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또 포수 육성은 또 잘 하시니까. 네. 그리고 좀 포수 얘기 나온 거면 요즘 포수라는 자리가요. 아무래도 ABS 도입되고 나서
타격 지표에 맞아요. 대한 아,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이제 포커스가 이제 그쪽으로 그렇죠. 맞춰져. 네. 포수는 어느 정도 이제 수비, 그다음에 송구, 네. 이쪽 그리고 이제 피칭까지 와서 맞아요. 이 이제는 커뮤니까 이제 누르기만 하면 포수의 되니까. 능력치 자체가 이제 공격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분위기로 좀 많이 가고 어찌 있더라고요. 보면 그게 뭐 포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그 수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너무 그동안은 우리가 포수 뭐 우승 포수 있어야 된다. 네. 똘똘한 포수 필요하다. 맞습니다. 너무 함몰됐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하여튼 롯데의 포수 이야기하면서 구단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느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